노인의 얼굴은 그의 인생을 모두 나타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 웃음과 한숨이 만들어낸 깊은 골짜기, 그리고 살아온 날들의 무게가 묻어나는 눈빛까지 젊을 땐 외모를 꾸미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노년이 되면 얼굴이야말로 살아온 방식과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은 주름이 많아도 우아하고 귀티가 흐르는 반면 어떤 노인은 어딘가 초라하고 쇠락한 느낌을 줍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을 텐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젊었을 때 관리의 차이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 귀티라는 것은 돈이나 외모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한 노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발이었지만 어딘가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천천히 앉아 신문을 넘기는 모습에서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벤치에는 비슷한 연배의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분도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옷차림도 나쁘지 않았지만 표정이 늘 불만스럽고 몸짓도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둘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귀티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들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껏 살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66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60대가 되었을 때는 기분이 묘했어요. 50대까지는 아직 젊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자리가 6으로 바뀌니까 마치 시간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젊을 때처럼 바쁘게 살 필요도 없고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이제야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도 되겠다 싶었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참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은 것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 속도 중요하지만 겉이 주는 인상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겠더군요. 제 인생도 20살 때는 세상이 참 반짝였어요. 대학도 다녔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게 제일 행복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육아와 살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거울을 제대로 볼 틈도 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고 나니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주름이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제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떤 노인이 될까? 나이가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그렇게 몇 년을 고민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노인을 귀티나게 만드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품위 있는 말씨. 둘째, 자신을 가꾸는 태도. 그리고 셋째, 마음의 여유예요. 그 3가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품위 있는 말씨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격을 드러내거든요. 품위 있는 말씨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사람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저는 한때 그걸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 대접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이만 많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은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날이었어요. 거기 원장님은 제 또래인데 손이 야무지고 말솜씨도 좋아서 단골이 많아요. 저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원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싸가지가 없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원장님은 별 반응 없이 빗질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인사도 안 하고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 말에 다른 손님들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맞아. 요즘 애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요. 하고 말해버렸죠. 사실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빗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요,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들 궁금한 얼굴로 쳐다보자 원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말이 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원장님이 덧붙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그 애들이 우리를 보고 어른들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혼나기만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말을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젊은 애들도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들짝 깨달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저렇게 말이 거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어요. 나이가 들면서 장 보는 일이 유일한 외출이 됐죠. 익숙한 가게에서 야채를 고르는데 제 앞에서 한 젊은 여자가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아가씨, 길 좀 비켜줄래요? 나름 정중하게 말했는데 그 젊은 여자가 휙 돌아보더니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대꾸했어요. 저도 고르고 있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속이 답답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아가씨,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그 말에 젊은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토마토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하더군요. 어른이면 다예요? 그 말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말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참지 않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는 거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버릇이 없는지. 즉 그러자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어른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버스에서 자리 안 비켜주면 싸가지 없다고 하고 좀 늦게 반응하면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하고 맨날 늙으면 서럽다고 한숨 쉬고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뿐인데 왜 항상 혼이 나야 하나요? 지금도 그래요. 저에게 무조건 비키라고 할 게 아니라 혹시 물건을 고르는 중이냐고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그리고 난 후에 다 봤으면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젊은 사람이 조금만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버릇없다고 여겼을까? 정말 그들이 무례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이미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 그러면서 문득 또 다른 일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본 광경이요. 한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펴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엔 나이 지긋한 어르신 두 분이 앉아 있었는데 대화가 점점 커지더니 그 젊은 남자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말도 없고 남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게 무슨 세상이야? 젊은 남자는 당황한 듯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중 한 분이 툭 내뱉더라고요. 아이고, 싸가지 없네. 어른이 말하면 대답이라도 해야지. 그때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젊은 남자가 왜 아무 대꾸도 안 했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우리는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한다. 예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그들이 왜 우리에게 벽을 두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때 그 젊은 남자도 어르신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젊은 여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른이면 다예요? 맞아요. 어른이면 다가 아니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애들은 이란 말 대신 요즘 친구들은 이라고 말해봤어요. 싸가지 없다는 말 대신 조금 서툴구나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 내 앞에 있던 젊은 여자에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해봤어요. 그러나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면서 네, 감사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이 끝나고 가는 길에도 나를 보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젊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더군요. 시장에서도, 버스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격을 만든다는 거려. 나이가 들수록 말투가 더 중요해집니다. 고운 말씨를 쓰는 사람은 늙어서도 우아해 보이고 거친 말을 쓰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초라해 보이거든요. 품위 있는 말씨는 단순히 예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람을 귀티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가꾸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부터 저는 꾸미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옷도 유행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고 화장품도 친구들이 선물해 주는 걸 가끔 바르는 정도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자르고 신발도 발 편한 운동화만 신었죠. 나이 들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거고 이 나이에 뭘 더 꾸민다고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4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가벼운 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나갔죠. 모임 장소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친구들은 다들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죠. 화려하게 꾸민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질이 잘 된 머리와 어울리는 옷차림, 밝은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세련돼 보였어요. 반면 거울 속 제 모습은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지고 옷도 너무 무난해서인지 칙칙해 보였어요. 친구들과 나란히 서 있는데 이상하게 저만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친구 한 명이 그러더군요. 너 피곤해 보여. 어디 아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왔을 뿐인데 피곤해 보인다는 말이 나왔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하고 나왔을 뿐인데 친구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내 모습은 남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려. 저는 그저 편한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래된 옷장엔 몇 년 동안 입던 티셔츠와 바지만 가득했어요. 신발도 닳아 있었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않은 채 묶어만 다녔죠. 그제야 제 모습이 제대로 보였어요. 그때부터 하나씩 바꿔보기로 했어요. 첫째, 깨끗한 피부와 머릿결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세수를 할 때 아무 비누나 쓰던 걸 바꿔 피부에 맞는 크림을 발라주었어요. 머리도 대충 감고 말리는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를 써서 부드럽게 정리했죠.
염색도 자연스럽게 정돈된 색으로 바꾸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둘째,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나에게 잘 맞고 깔끔한 옷을 골랐어요.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딱 맞는 옷이 아니라 편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로 바꿨죠. 가끔은 밝은 색도 입어보면서 기분을 바꿔봤어요. 셋째, 자세와 표정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봤어요. 인상을 쓰거나 무표정할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걷는 자세도 조금만 신경 쓰니 훨씬 활기차 보였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머, 오늘따라 젊어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조금 신경 썼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보며 새삼 느꼈어요. 가꾸는 게 사치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일이구나. 그제야 이해했어요. 젊을 땐 젊음이 모든 걸 가려줘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얼굴, 내 태도, 내 옷차림까지도요. 이제는 외출할 때 거울을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스스로를 가꾸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는 작은 행복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위해 한번 해보자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시장에 가면 단골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예전엔 별 생각 없이 대충 묶었던 머리가 이제는 윤기 있게 정리되어 있었고 항상 편한 바지만 입던 제가 이제는 몸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장 놀란 사람은 제 친구들이었어요. 동창 모임에 다시 나갔을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진작 이렇게 하고 다녔으면 좋았잖아. 친구들은 제 변화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제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너 피부 좋아 보이는데 뭐 발라? 그 머리 어디서 했어? 나도 한번 가볼까?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건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전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엔 그냥 주문하시겠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묻던 직원이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볼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그냥 늙어가는 대로 두었지만 이제는 나도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가꾸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저를 더 아끼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귀티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무한한 줄 알았어요.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나이를 먹으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가족을 챙기고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바쁘다 보니 여유라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라도 그냥 보내면 시간 낭비를 한 것 같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바쁘게 살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초조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들었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조급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데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딜 봐도 허둥대는 기색이 없었어요. 허리가 꼿꼿했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참 단정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셨어요.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햇빛을 느끼며 바람을 맞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동안 공원에 오면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도 어쩜 저렇게 품이 있어 보일까? 그렇게 한참을 그분을 바라보다가 저도 벤치에 앉아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그냥 앉아 있으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원의 나무가 저렇게 푸르렀나? 바람이 부드럽고 기분 좋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참 듣기 좋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분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초조하고 조급했던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요. 바쁘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지. 정작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기로 했어요. 식사할 때도 예전처럼 대충 때우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봤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고요. 산책할 때도 목표를 정해놓고 걷는 게 아니라 그저 길을 따라 걸으며 발걸음이 가는 대로 가보기도 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조급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리 초조하지 않아요. 당장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이들이 저를 보고도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끔씩 먼저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도 생겼어요. 작은 꽃 하나에도 감탄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저를 보며 아이들이 말을 걸더라고요. 할머니 뭐 보세요? 하고 묻기도 하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마음의 여유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마음이 안정되면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예전에는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는데 요즘은 거울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유를 가지려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소중하다. 그걸 깨닫고 나니 사는 게 훨씬 편안해졌어요. 젊을 땐 늘 바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 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를 품격 있게 먹는 방법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품위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의 품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대신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 무심코 지나친 것들이 쌓여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 나를 바라보았을 때 표정은 굳어있고 말투는 예전보다 거칠어졌으며 의도치 않게 무심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에게 큰 변화 없이 굳어진 습관들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표정부터 달라지게 했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으며 몸가짐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지나온 세월이 초라한 흔적이 될지 아니면 기품 있는 자취로 남을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